네, 반갑습니다. 저출산정책 권역별 순회 토크 콘서트 1회차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이자 윤슬이 아빠 김한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는요, 저출산 극복과 행복한 육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아빠 육아, 남성 육아, 아빠들이 함께하는 함께 육아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치과 의사이자 다양한 방송 활동으로 인기 있는 분이죠. 민재 아빠이기도 합니다. 닥터 테이너 김형규 씨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지 아빠 치과의사 김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마다 열애 중에 살고 있는 VUS의 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빠 육아로 달라지는 것들의 저자 파일럿 데디 이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육아의 신, 국민 육아 멘토시죠. 육아 전문가 오은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시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님의 축사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영상 보고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제1차 저출산 정책 톡 콘서트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톡톡 육아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남성 육아를 시작으로 워킹맘 및 경력 단절 여성, 2030 세대 비혼주의,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직접 육아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나누어지길 바랍니다. 자, 저희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화면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자, 화면에 여러 단어들이 떠 있습니다. 프렌디, 육아빠, 라떼파파, 스칸디데디,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실 텐데요. 그 사회적인 인식, 아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좀 어떤 편입니까, 박사님? 이 저출산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몇 가지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여성들의 바깥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이 임신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압박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육아에 부담이 많고 이걸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그렇다면 여자들은 출산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함께 육아가 너무 중요하죠. 네. 하지만 아빠들도 육아 혹은 육아휴직을 하기까지 고민도 많고 고충도 많습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아빠들의 고충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상범 씨, 고충 많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제일 먼저 눈에 밟히는 것은 동료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저의 역할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육아 휴직을 한다고 나가면 그 일들이 고스란히 선배, 후배, 동료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제가 육아휴직을 할 때만 해도 한 달에 제가 받는 돈이 5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어요. 아내가 일을 했지만 프리랜서라서 일정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모아둔 돈으로 이렇게 육아휴직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만의 욕심이 아닐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많은 지원이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육아와 일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일을 선택해야 되는 이 상황,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맨날 육아, 아이 키우는 거 이런 얘기하면 모범 사례로 드는 국가가 스웨덴이죠. 스웨덴은 실제로 1995년도에 아빠 육아 휴직 의무 사용제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나라의 제도에서 의무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빠가 동참해서 함께 키우는 육아가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된다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제도적인 얘기, 외적인 얘기를 좀 나눠봤다면 아빠 육아, 그 직접적인 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빠들은 일도 잘하고 싶고 또 육아도 잘하고 싶고 하다가 결국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못 맞추고 탈진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규 씨는 어떠세요? 그런 욕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일도 육아도. 아이를 같이 양육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정말 제가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밖에서 일할 때는 몰랐는데 밖에서 일을 하면서 집에 와서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집안일은 또 육아는 영원히 끝나지 않은 일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아빠들도 이제는 많은 정보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처럼 번아웃 되지 않고 충전하면서 이제 육아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옆에 계신 박지연 씨께서 뭘 셋 여섯은 키워봐야 힘든 걸 알지라는 생각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저희로서는 감히 상상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육아에 대한 고충이 좀 더 심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육아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사실 쓰질 않습니다. 아내나 저나 그런 단어는 잘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생각을 좀 바꿔보자. 내가 다른 시대 속에 있다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다른 시대는 아마 육아를 데이트라고 쓸 거야. 등원 데이트를 하고 하원 데이트를 하고 목욕 데이트를 하고 이부자리 데이트를 하고 먹이는 식사 데이트를 하고 그럼 요리하는 그 순간, 치우는 그 순간, 목욕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게 등원은 기다려지고 하원도 기다려져요. 제가 이걸 알았다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백인의 아빠단 커뮤니티. 오늘 백인을 저희가 다 모시지는 못해서 몇몇 분만 저희가 모셨는데 이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 셋을 보는데 여기 계신 분들처럼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떡하지 할 때 백인의 아빠단을 만났어요. 어떻게 놀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관계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되게 신이 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놀아주는지가 참 고민일 텐데 백인의 아빠 멘토 그 노하우들을 저희가 좀 습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부부가 스타일이 조금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 이런 일상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사실 그게 처음 좀 궁금하고요. 네, 어쩌면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의견이 다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하는 돕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 아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걸까? 얘가 왜 그럴까? 이렇게 보여지는 행동에 뒷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엄마지? 나는 어떤 아빠지? 나는 어떻게 성장해왔지? 이걸 가지고 아이를 가장 중앙에 놓고 돕도록 의논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또 많은 아빠들 그리고 엄마들도 많이 배운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아빠들도 분명히 육아휴직 혹은 육아를 하면서 얻은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빠 육아휴직을 통해서 얻은 거는 아빠 육아의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입니다. 아빠 육아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그런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내들은 다시 리프레시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육아를 좀 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필수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야 그것이 가정의 선순환이 되는 거죠. 여기 또 나와 계시니까 과연 이 아빠 육아를 어떻게 하면 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을지 그 시작 노하우에 대해서 좀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든 육아가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수칙이 디지털 기기를 좀 멀리하는 겁니다. 아빠도 심심하고 아이도 심심한 상태가 되면 책을 읽는다든가 아까 뭐 몸으로 움직인다든가
공을 이용한다든가 뭔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엄마 아빠나 아이가 자기만의 어떤 기계만 보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육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스텝으로는 심심해지자. 네, 디지털 기계를 멀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박사님께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빠 육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제안하고 싶으신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먼저 한 공간에 있으면서 뭘 자꾸 해주려고 하지 말고요. 아이가 하는 걸 가만히 봐보세요. 너무 재미있는 놀이 또는 어마어마한 놀잇감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랑 시간을 공유해 보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편한 마음으로 한 공간에서 좀 가깝게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흔히 이런 얘기가 있죠.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제는 누구의 몫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워갈 수 있는 육아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토크 콘서트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